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3월 5일 월요일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3월 들어서 본격적으로 맞는 첫 주에 시작을 알리는 오늘 월요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가 조정폭이 조금 컸는데요. 양시장이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진 않고 1% 조금 못 미치는 그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18포인트 하락했고요. 코스닥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2010선대 중반을 지켜내는 데는 성공을 했고요. 코스닥은 뭐 거의 540선대 아직까지는 머물러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조금 빠져가지고 기분이 좀 찜찜하긴 한데요. 하지만 뭐 지금 지수대라는 게 뭐 2020선대, 3선대 넘나드는 그런 강세장이고 보면은 2000선 위에서 이렇게 뭐 잘게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의 패턴에는 뭐 애써 좀 눈을 감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도 됩니다. 뭐 좋은 모습 금방 보여주겠죠. 자, 센투자플러스 월요일 순서로 이번 한 주도 재밌게 또 힘차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전화 02-3153-2613번, 문자 상담 013-3366-0110으로 지금 바로 문자 상담 신청 주시면 됩니다. 저희 최고의 전문가분들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센투자플러스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입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설명해 주실 종목들은요? 네, 첫 번째로 KDB 대우증권에서 발간한 하이닉스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더 넓어지는 지평선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엘피다 파산 이후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이 2012년 예상 PBR 2배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KDB 대우증권에서는 향후 글로벌 디램 산업의 구조조정과 그리고 본격적인 디램 고정거래 가격 상승, 그리고 낸드캐파 증설에 따른 중장기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하이닉스에 대한 PBR 2배는 2배 이상의 프리미엄 부여가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키먼다가 파산했던 2009년에도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은 약 PBR 2.5배 수준까지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디램 산업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과점하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구조조정에 따른 디램 가격 상승과 그리고 실적 흑자 전환 과정에서 순수 메모리 업체인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계열의 디램 업체들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엘피다의 파산에 따라 수요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도 3월 디램 고정거래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하이닉스의 2012년 1분기 실적은 매출액 2.4조 원, 영업적자 1,950억 원으로 당초 시장의 우려보다 양호할 전망입니다. 2분기 후 엘피다의 히로시마에 대한 구조조정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0.94달러인 2기가 DDR3의 고정거래 가격은 6월 가격에는 1.2달러로 상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의 실적은 2012년 2분기부터 본격적인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2년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1,480억 원입니다. 엘피다의 파산이 특히 하이닉스에 더욱 긍정적인 이유는 모바일 디램 시장에서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서입니다. 모바일 디램 시장에서 엘피다의 시장 점유율이 약 25%에 달했기 때문에 2012년 2분기 이후 모바일 디램 시장의 수급은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모바일 디램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수혜가 특히 예상됩니다. 즉 하이닉스의 디램 프로덕트 믹스는 2012년 2분기 이후에 더욱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애플로의 모바일 디램 공급 확대는 주가 상승의 또 다른 촉매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목표 주가 38,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한 현대 하이스코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K9과 함께 달린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기아차의 대형 세단인 오피러스의 후속 모델인 K9이 출시되었습니다. 여기에 현대 하이스코가 자동차용 강판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대 하이스코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준대형 세단인 그랜저와 K7까지만 자동차용 강판을 공급했지만 K9에 공급함으로써 최초로 대형 세단까지 공급 영역을 확대할 것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제네시스 오피러스 이상의 대형 세단에는 포스코와 일본 업체의 자동차용 강판을 사용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형 세단 공급은 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의 높아진 기술력에 대한 방증이며 대형 세단의 자동차용 강판 사용량이 중소형 세단보다는 많아 물량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K9이 잘 팔릴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지만 현대하이스코의 K9 자동차용 강판 공급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2012년 1월부터 당진과 순천의 넘버2 CGL이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하이스코의 냉연 생산 능력은 50만 톤이 늘어 총 450만 톤에 달합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신규 라인은 순조롭게 가동 중이며 대부분 수출용으로 기존의 수출용 상품을 대체해 현대 기아차의 해외
공장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익성 향상에 매우 긍정적입니다. 자동차용 강판 출하량이 늘어 프로덕트 믹스가 개선되고 저마진의 상품은 줄고 그리고 가장 고마진의 자동차용 강판 수출 물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현대제철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대하이스코를 보는 시간 간단합니다.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냉연 생산 능력이 400만 톤에서 600만 톤으로 50% 증가하는 성장성에 초점을 두자는 것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해외 공장에 현대하이스코 공급 비중이 낮다 보니 증가하는 생산량은 대부분 현대기아차의 해외 공장에서 소화가 가능합니다. 즉 생산 능력 확대가 곧 실적 증가로 이어지게 되니 성장성의 가시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냉연 시황에 대한 불안감과 낮은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투자 매력이 높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지금의 현대하이스코를 2010년의 현대제철이라고 보기를 권합니다. 2010년의 현대제철은 시황이나 밸류에이션을 보면 사선은 안 되는 주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로 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2010년 1월에 비해 2011년 4월에 71%를 상승을 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목표 주가에 대해서 53,500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움증권에서 발간한 평화전공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상대적 매력이 돋보이는 한 해란 제목이었습니다. 2012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 슬로바키아 그리고 미국 법인의 지분을 총 100%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분법 이익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 기대치를 만족시키기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슬로바키아 법인의 경우 2011년 기아차 슬로바키아 법인의 생산량 25만 대를 대응하며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2년에는 기아차 슬로바키아 법인의 생산량이 29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며 추가 지분 확보로 인해 지분법 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인수 이후 적자를 기록 중인 미국 법인 역시 올해 100%까지 지분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생산 효율을 향상을 시킴으로써 BEP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적자 축소 효과도 지분법 이익 개선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평화전공의 성장 잠재성인 레버리지 효과가 2012년부터 점진적으로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키움증권은 현대차와 글로벌 동반 진출과 더불어 현대차 그룹을 제외한 20여 개 이상의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수의 고객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고 신규 수주 확보도 부가가치 제품이 아닌 저가 범용 부품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해외 OE 매출 비중이 20% 수준이었습니다. 2012년부터 기확보한 해외 OE향 수주의 매출 발생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고 신규 수주가 범용 부품에서 고부가가치 부품, 인도 어레치로 수주 내용의 질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범용 부품들의 개당 단가가 1,000원에서 2,000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도어레치 단가는 2만 원 이상으로 향후 수주가 기존 범용 부품에서 도어레치로 확대되기 시작한다면 큰 폭의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한다 하면서 목표 주가는 24,000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하이닉스, 현대하이스코, 그리고 평화전공 이렇게 세 종목에 관해서 들려드렸습니다. 자동차 업종과 좀 업황과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다수 포함되는 점이 눈에 띄네요. 자, 오늘 이렇게 도움 말씀 주신 김동공 대리였고요. 여러분께서 투자에 잘 이 정보를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월요일 순서입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들 주말 새 좀 꾹 참고 기다리셨을 텐데요. 문자 상담 하실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서둘러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릴 두 분은요. 동부증권의 박성일 연구원, 라이징스탁의 홍의진 팀장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화 연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어느 지역이십니까? 네? 어느 지역에서 전화를 주셨습니까? 서울 노원구에 있어요. 아, 서울 노원구에서요? 예. 네. 여기도 지금 저희 있는 곳이 상암동 쪽인데 비가 조금씩 올랑말랑 하던데 거기도 좀 날씨가 흐린가요? 예. 좀 비가 조금 오고 있네요. 예, 이제 뭐 봄비가 좀 온다고 하는데 내일까지 빨리 좀 봄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서늘한 기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럼 갖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인프라웨어요. 인프라웨어. 네. 네. 가격과 비중은요? 비중 50%고요. 네. 15,000원이에요, 매수가가. 15,000원에 비중 50%. 보유 기간은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한 4개월 된 것 같은데요. 4개월 정도 얼마 되진 않으셨고요. 그렇게 올해는. 네. 자, 궁금하신 점은 어떤 걸까요?
얼마 전에요. 네. 그 M&A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부터 음. 계속 이게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음. 회사는 좋은 것 같은데 좀 장기 보유하고 싶거든요. 네. 그 M&A 얘기 잠깐 나왔다고 아니라고 좀 부인을 하지 않았던가요?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로 또 어떻게 그렇죠. 바뀔 수도 있겠지만. 예. 그리고 나서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기대감이 좀 사그라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죠. 기대감만큼이 좀 빠져야 되니까 아무래도. 예.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점은 어떤 걸까? 이 하락 추세가 한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출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터닝이 가능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인프라웨어 이 회사가 나름대로 또 옛날에 보면은 그 뭐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기기 전부터도 인터넷 연결이라든가 웹브라우징이라고 표현을 하든가 저도 그쪽은 잘 모르겠어가지고 하여튼 근데 그쪽에서 은근히 이렇게 강자더라고요, 이 회사가. 예.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예전에 막 벤처기업 열풍이 일었을 때, 막 벤처기업 투자들 사람들 막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다 회사 그냥 뭐 사그려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그때 한 서너 개 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마침 이 회사가 이제 아는 그 후배가 하는 회사라 가지고 그냥 투자를 아무 기대 없이 했었는데, 딱 이 회사나 살아남아 가지고 상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나름대로는 좀 눈여겨보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과연 네. M&A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한데, 자, 동부증권의 박성일 연구원께 이 M&A 뭐 이제 다 정리가 돼버린 것인지 아니면 또 그와 관련해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한 한번 분석과 전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들어보십시오. 여보세요? 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보세요? 네, 이게 전화 연결 상태 좀 고르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뭐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한번 TV를 통해서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끊어도 될까요? 예, 전화를 끊고 TV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 상태가 조금 고르지가 않네요. 네. 예, 인프라웨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프라웨어 뭐 누구나 아시다시피 회사가 좋죠. 특히 예전에 인터넷 중심의 그 웹브라우징이나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했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모바일 오피스를 비롯해서 이제 휴대폰,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오피스들 그 IT 시스템들을 공급을 인베디드 시스템들을 좀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많이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에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그 M&A 이슈가 아무래도 가장 큰 악재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봤을 때 인프라웨어의 주가를 좀 지지하고 있었던 한 가지 기대감 중에 하나가 결국엔 삼성전자가 가져갈 거다. 왜냐면 갤럭시 S1, 2, 3에 전부 다 그 모바일 오피스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해지면 결국 삼성전자가 좀 지분 참여를 할 거다, M&A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많이 부양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PER 측면에서 보시면 작년 한 해 한 50억 정도 벌어들였는데 시총이 2,600억, 한 50배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죠. PER 50배나 되는 멀티플을 IT 기업에 주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만큼 성장성 그리고 M&A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작용을 했던 기업인데 그 작용했던 기대감들이 많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는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가 지금 4일 연속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하락의 주체를 보시면 기관이 지금 4거래일 연속 특히 어저께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15만 주 이상, 20만 주 이상 큰 폭의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런 추세가 쉽게 회복되기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추세를 회복을 하려고 보면 아무래도 그 갤럭시 S3가 좀 발표가 돼서 모바일 오피스를 인프라웨어에서 또다시 공급을 하면서 그리고 갤럭시 S3가 다시 한번 대박의 신화를 이어가면서 매출이 좀 증가한다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는 당분간은 주가의 하락, 일단은 차트가 꺾였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차트 분석 측면에서만 보시면 박스권 가장 하단 부분 그리고 지지를 받아야 되는 61선, 120일선 사이에 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매물이 좀 많이 나오면서 주가는 끝까지 거의 밀리는 모습만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200일선 지지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기구 인식체인 디오텍을 좀 인수를 하면서 성장 동력은 분명히 확보를 했습니다. 스마트 기기에 대한 경쟁력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0일선 지지가 확인이 된다고만 하면 예전 주가였던 17,000원까지도 분명히 회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급의 악재를 피해가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 코스피 모두 지금은 조정을 받는 시기에 기간 조정이라고 보셔야겠죠. 받는 시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물량 부담이 조금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악재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60일 이평선인 15,000원 정도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직전 전점이 지금 13,400원에서 찍고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이후에 횡보를 했는데 이렇게 단봉들이 여러 개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지지를 하는 세력들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단봉들을 모두 무시하고 이렇게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내일이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400원을 또다시 강하게 기관 매물과 함께 이탈을 한다고 보면 일단은 손절을 하시고 12,000원대에서 지지받는 걸 확인하시고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인프라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기업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실적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거의 모든 면에서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그 점을 믿고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 싶네요. 자, 여러분께서 주신 또 문자 상담 종목들인데요. 두 분께서 아남전자를 여쭤봐 오셨습니다. 자, 그중에 980원에 40%를 갖고 계시다는 분이 먼저 보내셨으니까 이 가격대로 손절가를 여쭤봐 오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아남전자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할 만한 사유가 있어서 급등이 나온 부분이 아니고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아남전자 TV 쪽이 상당히 조금 인정을 좀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의료기기라든지 그 다음에 오디오, 현재로서는 이제 오디오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매출 비중이 한 92% 지금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실적 대비 주가가 고평가다 이렇게 논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실적 대비 저평가가 됐었던 그동안에 1월달, 2월달 주가가 어느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정을 상당히 좀 크게 받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도 PBR 기준에서 봤을 때 주가는 0.5배, 그 다음에 지금 PER 수준에서 PER 수준에서 주가를 놓고 보더라도 현재로서는 지금 PER 한 2배 수준, 그러니까 지금 5배 수준이죠. 5배 수준으로서 주가는 어느 정도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 튀어오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일단은 문제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남전자 같이 이렇게 오디오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IT, 그러니까 전기전자, 그러니까 가전, 특히 가전 분야에 대해서 성장이 좀 있어야겠죠. TV라든지 다른 지금 블루레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제는 경기가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쳐주어야 아무래도 좀 매출이나 실적도 같이 좀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러한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차트 보시면은 지금 2월달 엄청나게 지금 급등을 했는데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는 지금 일단은 좀 단기적인 좀 급락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900원, 923원 좀 찍고 조정이 좀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인가, 그게 가장 좀 궁금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가가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옆으로 좀 기어가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조정을 받더라도 지켜줘야 할 때 선을 계속해서 좀 지켜주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를 보시면은 800원 구간이죠. 그러니까 종가상에 800원 구간이 이탈되지만 않는다라면 현재로서는 윗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는데 그 탄력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800원을 종가상에 일단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일단 목표하신 가격으로 좀 설정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여기서 다시 한번 좀 탄력이 붙는다면, 그러니까 지금 조정 시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점인데 거래량이 붙으면서 상승 시에는 아무래도 1,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선 일단은 800원 손절가 좀 잡으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매수가에서 한 1,000원 구간에 1차적인 목표가를 좀 잡으시되 일단은 무리해서 좀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가 상승이 좀 나온다라면은 일단은 좀 홀딩해 보시는 관점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문자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2087번님께서 동양기공이라는 그 종목을 상담을 해주셨는데 아마도 가격대 보니까 동양기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문자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엔스퍼트입니다. 800원에 30% 매도 시점 잡아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엔스퍼트 같은 경우는 오늘 하한가로 들어갔죠. 일단은 800원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요. 일단은 엔스퍼트 같은 경우는 통신용 수신칩, DMB를 비롯해서 스마트 기기에 들어가고 있는 수신칩을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인정을 받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재무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유상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일부 잠식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지고 있는 부채 자체에 대한 해결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술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없다고 하면 일단은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당장은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신평사의 신용등급을 보면 C등급이죠. CCC등급이기 때문에 투기등급으로 분류가 돼서 회사가 일단은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753원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오늘 하한가를 들어간 게 점 하한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게 만만치도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은 최대한 빨리 나오셔야 될 텐데 지금 보시면은 1,300만 주 매도 물량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1,300만 주 물론 700원밖에 되지 않는 주식이긴 하지만 1,300만 주라고 하면 빠져나올 물량도 일단은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침 시초가에 분할로 매도 주문을 넣으시든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3월, 4월 달 보시면 이제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회계 감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적정, 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표출이 되고 있는데 엔스포트 같이 자본 잠식에 들어가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파미쉘 보겠습니다. 파미쉘 1,250원에 50%입니다. 줄기세포 관련주겠죠. 파미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메디포스트도 그렇고 일단은 지금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테마주들이 상당히 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크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은 테마주가 지금 급등을 보이긴 상당히 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전통적으로 봤을 때 테마주라는 것은 앞으로 성장 기대감인데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뭔가가 뭐 특별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파미셀에서 개발하는 뭐 히탈세 그림, 그러니까 심근경색 치료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개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터져줘야 시장에서는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가질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게 바이오 지금 관련 종목들의 침체 원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비중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들은 급등력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가 나온다면 급등이 충분히 좀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좀 비중이 크시다 보면은 오랜 시간 좀 상당히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현재 50%의 비중을 갖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좀 대응을 하기에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 드리자면요. 일단은 지금 9,000원에 대한 지지가 좀 확실하게 좀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지가 일어났기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장이 현재 조정 국면에서는 한 번쯤은 좀 튀어줄 수 있을 만한 수급 상황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흐름. 그러니까 매도 물량은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매수세가 조금이라도 붙는다면 주가는 한반에 지금 좀 급등 양상을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좀 짧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300원 정도가 1차적인 저항선인데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250원이니까 매수하신 가격 근처에서 일단은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나서 나머지 절반 비중을 일단은 홀딩 하시고 나서 그때 이제 새로운 좀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적적인 측면이 좋은 기업도 아니고 지금 신약 개발이 있었지만은 그 부분이 지금 반영되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 중장기 투자는 어떻겠냐라는 질문을 저에게 주신다면은 상당히 좀 애매하다라는 답변밖에 좀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한 번 더 바이오 업종에 대한 테마가 좀 부각되기를 좀 기다리자. 하지만 그 시점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돼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또 바로 전화 연결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네, 말씀하십시오. 예, 다른 게 아니라요. 네, 그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엘리베이터. 작년 11월경에 14만 3천 원에 샀어요. 네, 14만 3천 원에 비중은 예, 11월 11월 달에. 네, 비중은 한 얼마나 사셨습니까? 90%인데요. 90%. 10%는 왜 남기셨어요? 그건 다른 거. 다른 거 10%. 예. 9대 1로 이렇게 딱 배분을 좀 하셨군요. 포트폴리오를. 아니, 현대 엘리베이터가 그 당시에 바닥인 것 같아서 샀거든요. 예. 한번 그냥 이건 확실하다 싶어가지고 나름대로는 쫙 하셨군요. 예. 그런데 반등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이거 손절매를 해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건 정말 확실하다, 바닥이다 생각하고 확 그냥 90% 가까이 베팅을 했는데 이게 그 밑에서 바닥에서 일어날 기미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았던 건가 그거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으시겠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요즘에 어느 한 종목이 좀 좋아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뭐 저도 이게 여러 개 포트폴리오를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또 한 개 포트폴리오에서는 오늘 좀 이게 좀 한 두세 개 정도 딱 정리하고 한 개다 딱 실는 그런 결정을 좀 했었거든요. 예. 이렇게 좀 잘 맞았으면 좋겠는데 자 그럼 우리 홍희진 팀장께서 현대 엘리베이터 과연 이 사신 가격대가 베팅을 할 만한 그런 바닥권 가격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이게 뭐 성에차게 움직이진 않고 있는데 그게 과연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홍희진 팀장의 답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네. 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현대그룹 이제 지주회사격이죠.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 최대 주주가 현대 로지엠이 지금 지금 현대 로지엠 최대 주주인데요. 근데 이제 현대 상선의 최대 주주는 현대 엘리베이터고 현대 상선의 지금 그 현대그룹이 대부분의 자회사죠. 대부분의 자회사는 현대 상선이 좀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상선은 지금 현대 상선의 최대 주주가 아무래도 실질적인 뭐 지주회사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지금 뭐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에스컬레이터도 그렇고 뭐 스크린도어 이런 것들을 지금 설치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산업의 성장을 믿고 이 종목을 투자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오랫동안 들고 계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경영권 분쟁이 뭐 현대그룹 쪽에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앞으로 좀 급등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이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뭐 지금 그러니까 지금 KCC가 KCC 지분 매각이 있은 다음에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 쪽이 급등이 한번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중공업이 KCC 지분을 전량 좀 매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현대 상선을 갖고 경영권 분쟁이 좀 일어난다면은 다시 한번 현대 엘리베이터의 주가도 좀 급등락을 보일 수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그것만 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뭐 실제로 뭐 기정사실화된 부분도 아니고 그것에 좀 기대하고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오랜 시간과 갖고 계신 지금 투자 자금,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놓치는 게 너무 좀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손절가 13만 원이겠죠. 13만 원. 13만 원을 잡고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주가 자체도 아직까지는 뭐 확실한 바닥을 찍진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뭐 22스는 좀 타고 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주가는 한 차례 급등이 좀 나오긴 했지만은 현재로서는 일단은 좀 확실한 좀 바닥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애매한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3만 원에 대한 손절가, 그 다음에 지금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15만 원 정도 선까지의 좀 반등을 좀 기대해보자라고 지금 기대해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언급드렸다시피 현대그룹의 뭐 지주회사 격이기 때문에 급등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충분히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좀 전에 언급드린 뭐 경영권 분쟁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좀 가시적으로 좀 나올 경우에는 좀 급등을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서서히 좀 비중을 줄여가실 생각을 하시고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상당히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지금 바로 문자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풀어드립니다. JW 중해 신약인데요. 죄송합니다. 1,350원에 50%입니다. 예, JW 중해신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부양이 됐던 건 JW 크레아진이 갖고 있는 간암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부양이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를 비롯해서 뭐 신약 개발에 관련된 업체들 보면 뭐 메디포스트나 젠백스나 후너스나 여러 개가 있죠. 근데 대부분 다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뭐 이면을 좀 뜯어보자고 한다면 일단은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전혀 기대할 게 없죠. PER 300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총이 3천억인데 영업이익 한 10억 정도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 언제 3천억을 다 맞출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투기적인 성격에서 조금 매매를 하셔야 될 텐데, 투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마가 좀 붙으면 뭐 대선 테마든 정책 테마든 아니면 정부 보조금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든 그런 식으로 일단 테마가 좀 붙어주면 일단 거래라도 좀 붙어서 빠져나오거나 수익을 실현하시거나 손절을 좀 적극적으로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대부분 메디포스트가 아무래도 대장이니까 메디포스트 기준으로 보시면 아실 수가 있겠지만 그냥 거래 없이 계속 빠지고 있죠. 일단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큰 손들은 대부분 나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만 계속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장대 음봉도 아니고 계속 조금씩 빠지는 형국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이 발생을 한다고만 하면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것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JW 중현신학도 약간 마찬가지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121선을 좀 강하게 이탈을 했는데 강하게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별로 없죠. 기존에 나올 만한 물량들은 대부분 만원대 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얼마나 빠르게 빠져나오시냐를 고민해야 될 타이밍이지 이걸 갖고 수익을 내시기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00일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200일선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지지를 받아줬으면 하는 9,000원대에도 한 4거래일 연속 지지를 좀 보여주다가 현재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죠. 임상 이상에 들어갔다고 하면 JW 크레아젠이 갖고 있는 간암 치료제가 임상 이상의 승인이 실제로 났다고 하더라도 임상 3상을 끝내고 시판을 해서 매출로 잡히는 데는 짧게 잡아도 2년은 넘게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다시 한번 이런 쪽 테마가 부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JW 중해신학은 빠르게 빠져나오는 게 좋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현대제철을 봅니다. 11만 1,000원에 20%입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 근처에 있다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들 보시면 고점에 물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데요. 일단은 지금 현대제철도 그렇고 동국제약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뭐 안 좋아질 부분보다는 오히려 좀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시장에서는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중국 쪽 경기가 어느 정도 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철근, 그러니까 지금 철강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중국이 양해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라는 정책만 혹시라도 나와준다라면은 주가, 그러니까 철강 관련주들이 뭐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여건도 충분히 마련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그동안은 뭐 가격이 상당히 좀 부진했던 철근 값이겠죠.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도 그렇고 뭐 코일 값이라든지 철근 가격이 계속해서 좀 하락을 좀 보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반짝해서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금 상품값에 반등이 나온다라면, 그러니까 현재는 뭐 어떤 모멘텀, 그러니까 상승을 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없는데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겠냐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뭐 2.1% 정도, 2,500원 정도 좀 하락을 했죠. 근데 지금 매수 가격 근처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저점, 그러니까 지금 10만 7천원 구간, 그러니까 10만 7천원 구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충분히 좀 들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좀 구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10만 7천원이 뭐 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손절 폭이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감내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적인 손절가는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0만 7천원 이탈시는 일단 매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1차적인 목표가는 12만 원인데 여기서 이제 중국 쪽에서 뭔가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등, 그 다음에 지금 거래가 실릴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13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좀 바라보실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2만 원 이상권까지 좀 갈 수는 있겠지만 기간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내가 투자 성향이 단기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12만 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매도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좀 중장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13만 원까지 들고 가시되 손절가 10만 7천 원만 좀 잘 지켜주시면 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뭐 철저하게 지금 분석해드리는 것보다는 수급에 의해서 조금 매매를 하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 상당히 좀 낫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두 번째 전화 통화예요. 아, 두 번째요? 예. 언제쯤 네. 한번 첫 번째 통화가 이루어졌을까요? 1월 달에요. 1월 달에. 야, 이 연초부터 네. 이게 저하고 이렇게 함께 이게 맞춰가면서 투자를 하고 계시군요. 아, 근데 잘 되십니까, 투자는? 네. 아, 어떻게 뭐 연초 이후로 이렇게 좀 수익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예, 하여튼간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거는 음. 한 10% 이상 전부 다 올라갔었어요. 와, 10% 이상이면 거의 뭐 한 3, 4년치 정기예금 금리 이자 수익이네요. 네. 와, 대단하십니다. 그거를 뭐 이게 한 두어 달 만에. 예. 야, 이 부러운데요? 주식했는지 6개월 됐고요. 아, 주식 배우신 지는 6개월 되셨고요. 네. 자, 이럴 때일수록 이제 뭐 조금 이게 성공을 거두신 거에 그 자만하시면 절대 안 되고 그럴 때일수록 조심조심하면서 그렇게는 안 해요. 예, 예. 정말 좋은 기업만 찾아서 투자를 하시기 바라고. 자,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예, 한번 풀어볼까요? 한국 사이버 결제 한 10% 갖고 있는데요. 네. 7,400원에 네. 조금 높게 샀는가 음. 어쨌는가 싶어서 이렇게 7,400원 이상 이렇게 올라가다가 네. 여기 요 근래 와서 또 이렇게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아서 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전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기업도 아주 나쁜 것도 아닌 것 같고 음. 그랬는데 7,400원까지 올라가다가 또 며칠 또 계속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어째서 그런가 싶어가 제가 모르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 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 일단은 뭐 지금 가격이 움직임이 좀 그렇게 성이 안 차다 보니까 이 내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거에 따라서 기관의 외국인들이 혹시 뭐 좀 수급상으로 좀 불리한 쪽으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좀 드시는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박성일 연구원. 치다고 네. 쓰는 건 아니고 네.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제가 주식을 보유하고 하면 한 달에서 2달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보거든요. 네. 그랬는데 매수했는지는 뭐 이제 조금 한 보름 정도 조금 지났고 크게 걱정 안 했는데 그래도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예.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알면서 또 하면은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입니다. 예. 예. 자, 그래서 또 그런 도움 드리려고 저희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 박성일 연구원께서 한국사이버결제 지금 현재 이 종목으로서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또 회사에 혹시라도 좀 부정적으로 볼 만한 그런 상황들은 있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답변 잘 들어. 예, 늘 수고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예, 한국사이버결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름 그대로 전자상거래, 통신이나 대행을 좀 하고 있는 업체죠. 대부분의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상거래 결제 좀 대행을 하면서 그쪽에서 수수료 수입을 좀 가지고 회사를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오프라인보다는 최근에 온라인 시장이 많이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죠. 작년 한 해 1,000억 이상 매출을 올리면서 아주 급격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은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내수주다 보니까 5%대 영업이익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회사 자체에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 동향을 좀 보시면 최근에는 그냥 조금 치고받고 있다라는 모습만 좀 볼 수 있죠. 사고팔고를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괄성을 좀 보이기는 힘들지만 개인들이 조금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서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대비 PER을 좀 살펴본다고 해도 PER 10배 미만 아주 저평가되어 있고요. 내수주 위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2,000선에서 2,100선까지 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지수 방어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트에 10% 정도 보유하시는 거 나쁘지 않은 판단이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일단은 현재는 신고가 영역에 와 있기 때문에 7,920원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될 텐데 7,920원이 목표 주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어떤 장대 양봉과 함께 거래량이 터지면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조금 매물을 강하게 가지고 와서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신고가를 갱신을 한다고만 보면 중장기적으로 한번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반대로 현재 상황에서 일단은 거래량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매물이 나와서 6,700원 정도 60일선을 강하게 이탈한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10% 정도는 손절을 하시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700원부터 7,000원대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너무 오랜 기간은 아니죠. 한 달 좀 넘게 횡보를 하면서 물량을 축적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꾸준히 상승만을 지속해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7,920원과 6,700원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자세히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단기적으로 추세가 낮기 때문에 추세가 꺾이는 걸 좀 염려를 하시기보다는 이 추세가 훼손이 되지 않는다고만 하면 중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관 외국인의 동향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홀딩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6,600원 이탈 시에는 손절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 7,920원 가게 돌파 시에는 한번 10,000원까지도 가져가 보는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나우콤을 볼까요? 나우콤을 12,000원에 15%를 사셨다고 하시네요. 네. 나우콤은 뭐 SNS 테마로 좀 묶여 있습니다. 뭐 최근에 테마주가 어느 정도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흐름과 좀 같이 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작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35억, 그러니까 매출이 450억에 영업이익 한 35억 정도로 일단은 뭐 실적 대비 주가 자체는 좀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테마성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 다시 한번 또 SNS 관련 테마가 좀 부각이 되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좀 중요하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차트 흐름 보시면요. 일단 고점이 14,000원으로서 얼마 전, 그러니까 2월 초에 고점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한번 밀렸죠. 근데 이제 바닥권 10,000원 정도를 좀 강한 지지권으로 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십자형, 그러니까 망치형, 십자형보다는 망치형이 좀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봉의 망치형 캔들이 좀 나타났는데 일단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상승을 해야 되는 흐름이 좀 나와 주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좀 밀려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61선에 대한 테스트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근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거래량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테마주의 특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상승 시간에 거래량이 굉장히 좀 증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다가 바닥 구간만 제대로 좀 찾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주가는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힘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뭐 쌍바닥 패턴이 나오든 아니면 확실한 어떤 이제 바닥, 그러니까 거래가 증가되는 흐름이 좀 나와 주어야만 일단은 주가는 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1차적인 손절거래 좀 놓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덥석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61선에 대한 종가상의 이탈이 없다라면 좀 홀딩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매수하신 가격 근처인 11,800원까지 좀 홀딩하시되 그 라인이 좀 돌파가 되면은 14,000원까지 좀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가는 61선, 그다음에 목표가는 매수하신 가격. 근데 이제 매수하신 가격까지 딱 갔을 때 시장에서 막 테마가 좀 살아나는 분위기다. 그러니까 거래가 증가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시는 구간이 나온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좀 나올 때는 14,000원까지의 목표가를 좀 설정하실 필요는 있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INC입니다. 5,700원에 20%입니다. 예, INC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시장 소외주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내 지상파 DMB 공급 업체 중에서 1등이죠. 80% 이상 점유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자동차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품들에 들어가는 DMB 장비는 INC에서 모두 거의 독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해 단기순이익이 한 80억 원 정도 나왔죠. 지금 시총을 생각하면 PER 10배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계속 이어가면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국내 지상파 DMB에 대한 확장에 대한 이제 기관이나 개인들이 조금 회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미국에 좀 DMB 관련된 사업을 INC가 좀 진출을 한다고 하면 매출처 다변화를 통해서 지금보다 좋은 영업이익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겠지만, 현재는 너무나 국내 시장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영업이익이나 매출 전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는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 영업이익밖에 가져가지 못한다고 하면 주가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기관이나 개인들의 심리가 아주 잘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추세를 보시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기간 횡보 정도로 와 있는 상황입니다. INC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시장에 좀 진출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아무래도 회사가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상장 이후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물량이 좀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악성 매물에 대한 부담감도 많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기간이 조금 매수를 해서 3개월 정도 한 10만 주 정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물량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할 때까지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없다고 하면 현재 가격에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5,700원에서 20% 정도 매수를 하셨다고 보면 회사 가치 대비해서는 크게 비싼 가격에서 매수를 하지는 않으셨는데요. 문제는 뭐냐고 하면 INC가 과연 주목을 받고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심을 조금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인이 장기 투자에 약간 장기나 가치 투자에 약간 적합한 성향이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20% 정도 물량은 INC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합니다. 국내 지상파를 독점했던 기술력 자체가 중국 그리고 유럽이나 베트남 쪽,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진출하고 있는 곳에 같이 나가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간다고만 하면 멀티플 뭐 15배, 20배까지도 충분히 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횡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나오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상황에서 뭐 손절이나 목표 주가를 논하기는 좀 애매한 구간이긴 하지만 목표는 6,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은 직전 저점이었던 4,000원대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회사의 큰 영업이익이나 매출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가져가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동양기전이라고 바로 잡아서 다시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동양기전 14,300원에 30%입니다. 네, 지금 수익권에 좀 나와 계신 것 같습니다. 수익권에 놓여 계신데 일단은 주가는 1차적인 저항대 위치를 해 있죠. 지금 작년 12월 달 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의 오늘 매수도 상당히 좀 강하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20만 주 가까운 기관들의 순매수가 좀 들어왔죠. 거래량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거래된 물량 중에 한 3분의 1을 기관이 좀 매수했다라고 좀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그렇게 기관들이 사고 있는 이유는 이제 중국 쪽에서 중국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그러니까 정책이 어느 정도 조금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고 건설 경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방향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양기전 같은 경우는 단기 모멘텀이 이제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사라지면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기업 가치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하실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수급이 지금 현재 수급 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중국 쪽에서 좋은 얘기가 좀 나와 주어야만 기관의 매수가 조금 더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만약에 그런 기대감이 혹시 꺾인다면은 좀 매도를 하시는 타이밍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종가상으로 15,000원이죠. 지금 5일선보다 좀 낮은 가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000원이 종가상으로 이탈되면 일단 매도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첫 번째 1차 관문 16,000원이겠죠. 그러니까 그 16,000원에 대한 돌파 힘은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뭐 밀리긴 했지만은 지금 윗거리가 뭐 길게 달리긴 했습니다. 근데 매수세도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16,000원에 대한 돌파 시도는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그 구간이 뚫리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2차적인 좀 저항대, 아직 17,000원, 18,000원 정도까지 보시는 게 좀 맞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15,000원 이탈 시는 일단 매도하시고 1차적인 목표가는 17,000원 정도로 제가 조금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인 목표가, 그러니까 17,000원까지 이번 주에 도달을 한다라면 매도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계단식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좀 더 들고 가셔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시장 상황 여건상 한 종목 가서 끝까지 수익을 내시는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회전율을 높이시는 전략도 상당히 좀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17,000원 목표가, 매도가는 15,000원 좀 잡고 대응하시면 현재 시점에서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대응법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OCI인데요. 26만 9천 원에 30%를 사셨는데 이거 손절을 할지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추가로 더 구입을 해야 될지 그걸 여쭤보십니다. 일단은 추가로 매수를 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OCI 같은 경우는 최근에 태양광이 한 달 전쯤에 아주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50% 이상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고점 대비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폴리실리콘 가격이 반등을 했고 인곳이나 웨이퍼를 비롯한 대부분의 제품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OCI 자체의 주가는 크게 여기서부터는 변동성이 없이 갈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한 달 전쯤에 큰 폭으로 매수를 했는데 30만 원부터는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많이 나왔죠. 핑계거리를 찾자고 하면 아무래도 독일의 태양광 보조금 축소에 대한 영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태양광주 전반적으로 OCI를 비롯해서 오성 LST, SDN, S에너지를 전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일단은 거래량을 동반해서 바닥권에서 탈피한 OCI가 다시 한번 20만 원에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업황이 저평가 국면 그리고 어려운 국면에서 탈피를 좀 했고, 최근에 하나솔라원을 비롯해서 태양광 업체들 대부분이 다 적자를 내고 있는데 OCI 같은 경우는 적자로 돌아서진 않죠. 그만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경쟁사들이 대부분 다 수익을 낼 수 없다고 하고 추가적으로 설비 투자에 대한 의견을 조금 조정을 한다고 하면 OCI가 분명히 그에 대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상 보시면 20만 원대에서 횡보를 하고 급등을 할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첫 번째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까지 거의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매집을 했던 세력들이 여기서 털고 나가지만 않는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조금 횡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한번 OCI는 보유를 하셔서 30만 원까지 가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추매를 하시는 건 25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다음을 보겠습니다. 홍 팀장님께 여쭤보셨는데요. 조정이 계속 될지 전망을 여쭤보셨네요. 오늘 끝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신규 사업이겠죠. 게임 부분. 그러니까 지금 게임 사업을 해서 그렇게 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우려감으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NHN도 뭐 테라라는 게임으로 진출을 했지만은 뭐 그렇게 썩 좋은 결과를 좀 얻지 못했 거 확인해 보신다면은 아무래도 시장의 우려감이 좀 더 크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실적은 굉장히 좀 좋았죠. 근데 이제 실적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실적이 앞으로 나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다면은 현재로서는 주가는 좀 하락을 하게끔 지금 만드는 요인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올해
올해 뭐 총선이나 대선이나 올림픽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죠. 이제 그러한 기간에는 지금 광고 단가들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반영이 될지 아니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강하게 반영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전저점, 그러니까 지금 11만 원권이 가장 강력한 좀 지지선으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오고 반등을 하더라도 12만 원 선을 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면은 물량 부담이 상당히 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시다면은 12만 원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 그 구간에서 좀 비중을 줄여 가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을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희진, 박성일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센투자플러스 3월 5일 월요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아직까지 이번 한 주 남은 날이 많습니다. 내일 장을 기대하며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